지금 여러분께서는 박성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책 좀 읽으십니까? 한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4명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책을 멀리 하다 보니까 문을 닫는 출판사들이 요즘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또 저마다의 개성과 취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은 독립서점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문화들이 태동하고 있는데요. 독립 출판 시장도 꽤 커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작은 동네 책방 주인이 되고 싶어 하거나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요즘, 실제 동네 책방 주인의 삶은 어떤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순천 책방 심다의 김주은 씨,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골목에 있는 동네 서점 하면 헌책들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헌책방이 좀 떠오르는데 동네 서점, 독립 서점 이런 개념 정립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개념 정리할 것까지는 없고요. 예. 동네 책방이라고도 하고요. 독립 책방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요. 독립 서점이 기존의 서점과 가장 다른 점은 기존의 도서 유통 단계를 벗어나 출판사가 아닌 개인들이 만든 독립 출판물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책을 가추려 하지 않고 그 책방지기의 추천 도서들로 책이 꾸려지는 점이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책방의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책방 심다. 무언가를 심는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떤 뜻이에요? 네, 거창하진 않고요. 예. 책은 생각의 저희는 씨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는 행위는 씨를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희 그 책방에 오시면 문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씨앗을 심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실제로 나무를 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 나무를 심는 이유가 책의 원료가 나무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없으면 책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먼 훗날 이게 책이 아니라도 나무를 남겨두면 더 좋은 책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가 심다라고 이름을 짓고 실제로도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식목일에도 심을 예정이고요. 요즘 이렇게 대형 서점과 차별화된 독특한 개성들을 가진 독립 서점들이 많이 생기는 추세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한 번쯤 꿈꿔봤을 것 같아요. 동네 책방이나 만화방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로망. 네. 이렇게 간단한 재미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그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창업 열풍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책방을 만드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만의 공간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늘어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가 늘어난 것도 이런 작은 책방들이 많아진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이유들 중에 우리 주은 씨는 어떤 이유에서 책방 심다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저희는 책방 주인이 꿈은 아니었거든요. 세 번째 아까 저희의 공간을 소유하고 싶다는 거, 그리고 그 공간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저희가 좋아하는 책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 네, 그런 이유로 책방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독립 서점들이 많이 생기는 추세와 더불어서 독립 출판 시장도 많이 커지고 있어요. 네, 개인들이 책을 만드는 일이 이제는 그 기술적으로도 쉬운 일이 돼서 자기가 쓴 원고, 글이나 그림, 사진 같은 걸로 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쉽게 책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실제로 그 책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인 출판물들이 많아지고 이런 책들은 기존 출판사에서 다루지 않는 소박하지만 다양하고 그리고 개성 있는 내용을 다루는 출판물들이 많고요. 이런 출판물들이 많아진과 동시에 독립 책방들이 같이 생기면서 독립 출판물도 하나의 영역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쯤은 작은 서점의 주인이 되고 싶다 하는 상상을 저도 하는데요. 실제로 책방 주인의 삶은 어떤지 궁금해요. 차 마시면서 책을 읽는 삶을 살고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절대 여유롭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도 처음에는 차 마시면서 책 읽고 편하게 이렇게 책방문 열고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독립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과 직접 1대1로 컨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소개하려면 저희가 일반 그 서점에 있는 책들 외에도 그런 책들을 리서치하는 과정들도 있고 해서 예.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이 좀 소요가 되고요. 그 한 권의 책을 여유롭게 볼 시간도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책방에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좋은 책 추천해줬다고 감사하다는 얘기 들을 때 뭐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여러 번 책방 심다에 가봤었는데 네. 그 블라인드 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게 좀 이색적이었어요.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2년 전에 책방 문을 열 때 블라인드 북이 그 블라인드 북을 만드는 서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저희가 이걸 처음 본 게 호주에 여행 가가지고 그래요? 서점에서 봤었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특이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찾아봤었는데 실제로 그 서구권이나 유럽권에서 그 책을 포장으로 가리고 그다음에 그 키워드를 붙여놓고 책을 도서관에서도 이런 행사들을 하고요. 예. 그런 판매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소개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보고 만든 책입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블라인드 북이 뭐야 하실 것 같아요. 그 블라인드 북이 그 책을 고를 때 저희가 선물하기 좋은 책들 위주로 고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판사나 아니면 우리 기존 그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라고 불리는 그런 책들도 가끔은 있긴 한데 저희가 예.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책인데 알려지지 않은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 소개하고 싶은 책들 저희가 포장 예쁘게 해서 거기다가 그 책과 관련된 키워드를 붙여놓고요. 그 키워드가 붙은 책을 보고 책 뽑기 같은 네. 개념으로 책을 찾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책인지 제목도 모르고 작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포장된 책을 구입해 오는 거죠. 혹은 네. 선물하거나. 네, 네. 설렘이 있더라고요. 어떤 네. 책일지 기대하게 되는. 이 외에도 책방 심다에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저희 책방이 그 위치가 순천역 인근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 오신 분들이 많이 들러주세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여행과 관련된 책들이랑 그다음에 사진 그리고 그림이 소지가 되는 독립 출판물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그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다양한 분야들의 단행본들 그리고 저희 책방에서 독서 모임이 지금 1년 넘게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예. 독서 모임에서 보고 있는 책들도 이제 같이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점은 어떤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서점은 만남의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옛날에는 진짜 만남의 장소로 많이 애용이 됐었거든요. 어떤 큰 서점 앞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애용됐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조금의 다른 의미로 만남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책을 만나고 같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새로운 문화도 만나게 되고요. 더 나가서 책을 통해 나를 만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책방은 이런 만남이 싹 트는 곳 같습니다. 예. 책방 심다에서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네. 듣기로는 아까 말씀해주신 독서 모임도 있고 당연히 네. 또 뭐 공예 네. 하는 것도 있고 우쿨렐레 수업도 한다면서요. 네. 저희가 다양한 모임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의 다 저희 운영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사심으로 만들어지는 모임이긴 한데요. 예. 지금 프랑스 자수 소모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소모임 처음에 자수만 하다가 나중에는 그 같이 하는 친구들이 그림책을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림책을 가지고 자수 모임을 하는 자수 모임도 있고요. 말씀하셨던 우쿨렐레 소모임도 있고요. 예. 그리고 독서 모임도 2개가 같이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드로잉 모임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생겼는데 지금 열심히 같이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야, 일주일 스케줄이 아주 빡빡하겠는데요. 네. 네. 서점을 찾으시는 손님들 반응은 어떤가요? 뭐 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네. 오셔서 좀 2가지 반응인 것 같아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왜요? 그리고 여기가 찻집인지 아니면 책을 빌려주는 작은 도서관 같은 곳인지 그래서 이렇게 당황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독립서점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찾아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셔서 그 공간 보시고 예뻐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독립서점들은 그 책방지기들의 취향에 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향이 맞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찾아와 주시고 그 공간 아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독립 영화와 좀 비교를 해보면 독립 영화 만드는 감독들이 사실 큰 현실의 벽에 부딪히잖아요. 네. 작은 독립 서점들도 경영상의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뭐 그 책 출판 유통까지 다 얘기를 하면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냥 예.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희도 하루에 책 10권을 판매 못하는 날도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나마 저희는 손해를 보지 않는 그 책방 중에 속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마 많은 동네 책방들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책방을 운영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나만의 장소가 있다는 거 여기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예. 현실적인 것들은 저희 독립 서점이나 큰 대형 서점이나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형 서점들의 틈새를 좀 공략할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독립 서점들은 어떤 차별화 전략들을 좀 가지고 있나요? 일단 저희 책방을 예로 들면요. 저희 예. 책방에는 독서 카드, 독서 카드, 회원 카드가 있어요. 회원 예. 카드인데 그냥 회원 카드는 아니고 구매하시는 책들을 다 저희가 수기로 기록을 하거든요. 고객이 주문하는 책을요? 네, 그래서 예. 사가시는 책들이 다 기록이 돼 있고 그 손님들의 취향에 맞춘 책들이 발간이 되거나 하면은 저희가 책들 소개를 좀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고객분들이 사갔던 리스트를 보게 되면 저희가 맞춤형 책 추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규모 동아리 활동들 이런 것들 하면서 같이 책방하고 호흡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책방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본인이 보시고 좋은 책이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도 역으로 해주시고. 추천도 해주시고요. 그렇군요. 자, 제가 앞서 한 통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10명 중에 4명 정도 된다. 나머지 6분도 뭐 그다지 많이 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네. 저도 그렇고요. 독립서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느끼기에는 예. 생각보다 책 읽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통계에 비해? 예, 통계에 예. 비해 제가 책을 많이 읽는 분을 봐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부끄러움 많은 독서광들이 제법 있는 것 제야에 같아요. 숨어 있는. 네, 예. 네. 그런 분들이 독립서점들이 그런 분들의 발걸음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책의 재미를 접하지 못한 분들께 쉽게 책을 만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책방에 독서 모임이 있거든요. 예. 처음에 독서 모임 열었을 때 3분이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8분, 10분씩 이렇게 독서 모임 하고 그 모임이 2개가 됐거든요. 예. 책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면서 책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고요. 책 읽는 재미를 늘려가는 거 혼자서 책 읽으면 잘 읽혀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서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한 권의 책을 정해서 함께 읽나요? 네, 저희가 순서를 정해가지고요. 한 사람당 한 권씩 한 달에 한 권씩 추천을 해가지고 그 책을 같이 읽고 뭐 필사를 해오거나 해가지고 독서 모임날 와서 낭독도 하고요. 예. 같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자신의 취향과 전혀 상관없는 책을 읽게 되기도 예,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독서의 범주가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순천 책방 심다의 김주은 씨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독서의 중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책이 주는 어떤 매력, 네. 우리가 책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영혼의 풍요로움 같은 것들에 대해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랩걸이란 책에서 글귀를 좀 찾아왔어요. 랩걸이요? 네, 랩걸. 씨앗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안다. 대부분의 씨앗은 자라기 시작하기 전 적어도 1년은 기다린다. 체리 씨앗은 아무 문제 없이 100년을 기다리기도 한다. 각각의 씨앗이 정확히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 씨앗만이 안다. 씨앗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 그 기회를 타고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듯 싹을 틔우려면 그 씨앗이 기다리고 있던 온도와 수분, 빛의 적절한 조합과 다른 많은 조건이 맞아떨어졌다는 신호가 있어야 한다. 제가 이 글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예. 책은 우리의 씨앗을 싹을 틔우는 데 필요한 많은 신호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혼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거 독서의 중요성이자 책이 주는 영혼의 풍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순천 책방 심다의 김주은 씨와 함께 독립서점의 글쎄요, 이상과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